네, 안녕하세요. HMM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6월 20일 10시 되는 이 시점 제가 왜 HMM 종목 분석으로 찾아뵀느냐.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이 HMM 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절대 매도하지 말고 우리는 뭐다?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 드렸었나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이 상하이 운임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해운사인 HMM의 주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과 조정은 뭐였냐?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계속해서 전쟁이 날 거다, 초반에 전쟁이 더 날 거다, 공습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그 기대감에 폭등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협상 얘기 나오고 이제 종전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했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이 전쟁 절대 그만 끝낼 수가 없다. 왜냐? 단순하게 경제적인 요인만 보면 전쟁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전쟁은 뭘 봐야 된다고요? 정치적인 요인을 봐야 된다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를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어떠냐고요?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 몇 프로라고요? 15% 이하, 실시간으로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론은 전쟁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총선 치른다라는 여론이 너무 세다고요.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당 어떻게 된다? 국소정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협상 얘기가 나오는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공군기지 때리고 수도 때리고 원전시설 때리는 거라고요. 이게 과연 협상을 할 사람의 행동인가요? 절대 아니라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 상황 어떤가요? 이민자들의 시위, 이민자 시위 500만 명 규모까지 커졌죠.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시위를 줄이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지금 너무나 맛있는 먹잇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정치적인 이유를 봐서라도 이 나라 간의 연관관계를 보더라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어제 유럽 시장 주가 한번 봐볼까요? 지수 한번 봐보자고요. 유럽 시장 어땠냐고요. 이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마이너스 1.5%가량의 하락이 나왔다고요. 추경 때문에 급상승했었던 유럽 시장, 계속해서 AI 섹터 때문에 상승했던 유럽 시장이 무려 마이너스 1.5%, 지수가 마이너스 1.5%가량의 하락이 나왔다고요. 영국 시장을 제외한 모든 유럽 지수가. 이게 뭔가요? 전쟁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시작됐다고요. 전쟁의 심화를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막을 수밖에 없다고요. 호르무즈 해협 막을 수밖에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 전 세계 유가의 물동량의 20%가 막힌다고요. 2에서 30%가 막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가 상승이 날 수밖에 없고, 유가 상승이 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고, 기름 비싸지면 우리 물가 상승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가 상승이 됐다는 건 인플레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온 거라고요.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이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이 상황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온 시장이 뭐다? 외인들의 막대한 자금인 2조의 자금과 플러스 B2라고요. B2 쉽게 얘기하면 증권담보대출 B2라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까지 나왔다고요. 무슨 기사? B2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고요. 개인 돌아온 코스피 B2도 늘었다 나왔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B2 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증담대 보름 만에 1조 원 넘었다고요.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기사까지 나왔다고요. 이 외인들의 2조와 B2,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자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본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본이 전쟁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나오게 된다고요.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안전자산으로 이동해 있던 자본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해운사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유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이것 또한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운임지수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요. 유가가 올라간다. 두 번째, 그리고 뭐라고요? G7에서 뭐 나왔나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쌓여있는 물동량이 있을 거라고요. 물동량 자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이 상승된 상태에서 해협이 막힌다? 당연히 운임 지수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계속 운임 지수를 얘기하느냐? 해운사를 볼 때 운임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운임 지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똑같이 상승하는 그림 계속해서 보여주고, 언젠가요? 이때 우리 전고점 왜 찍었냐고요? 이 전고점 왜 찍었냐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운임 지수 4,500 뚫으니까 당연히 곧 주가 올라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더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물동량 자체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이란이 전쟁에 껴있기 때문에 해협 자체가 막히게 되고,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징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HMM 주주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제 구독자방 안 들어오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010-5912-8706 아직까지 지금 폭등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래 꼬리 그리면서 지금에서 주가 방어 시작됐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장에 우리 무조건 대비를 해야 상하이 지수가 오늘 나오는 20일 지금 폭등 우리 그대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010-5912-8706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HMM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실시간 링크. 상하이 지수 나오면 폭등 나올 거기 때문에, 상하이 운임지수 나오면 폭등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바쁘지만 실시간으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구독자방 들어오세요. 구독자방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3가지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자료 뭐냐? 이 3가지 지표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운임지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임지수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배 물동량을 보면서 배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보면서 해협을 우회를 해서 가는지 어떻게 정책이 돼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수익률을 보장해드리겠다고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제일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수 타점 지금 잡아야 우리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해운사 같은 경우에 운임지수 폭등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야죠. HMM이라는 좋은 종목 지금 분석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좋은 안목 수익률까지 챙겨 가셔야죠. 늦지 않았습니다. HMM 주주분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매수 타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 방에서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드리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투자하실 겁니까? 이렇게 가파른 상승 나오면 지금 매수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급락 나오면 지금 매도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매도를 들어가는 이러한 투자, 심리적 감정적으로 하는 투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주식을 투자해보신 개인 주주분들이라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아니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자료로만 얘기 드렸다고요. 객관적인 자료로만. 상하이 운임 지수와 플러스 뭐였나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요인들을 얘기해드렸고, 제가 구독자방에서 뭐 브리핑 해드린다 그랬나요? 3가지 지표, 달러와 금 선물과 채권, 금리를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린다고요. 이러한 흐름을 배워가시라고요. 이러한 흐름을 배워가셔서 객관적인 투자, 객관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지표를 보고 이러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러한 뉘앙스를 배워가시라고요. 실시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내일 은퇴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퇴근하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만 믿고 제 영상만 믿고 오지 마시고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까지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세요. 제가 그렇다면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3가지 안전지표를 보느냐.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로의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느냐. 이렇게 0.27%의 상승, 0.1%, 0.9%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달러 인덱스 지금 99를 가고 있는데
이거 105포인트 넘는 순간 달러 고평가가 이미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가 움직이고 있을 거고 이미 해운사로의 자본의 이동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그때 대응하면 어떻게 된다?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시간 움직임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드리면서 잡아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적정 주가 잡아드리고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급하게 빠지고 있다. 급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고요. 이거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이동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이 운임지수 폭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폭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시일 안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HMM 주주분들 여기서 고민 정말 많으셨고 걱정 많으셨을 텐데 제 방 들어오셔서 확신으로 바꿔 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위에 있는 010-5912-8706 번호 보이시죠? 제가 알아보일 수 있게 HMM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세 가지 자료 받아가세요. 무슨 자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움직임을 알려드리는 세 가지 지표 브리핑, 상하이 운임지수 실시간 브리핑,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린 상하이 운임지수 브리핑, 매수 타점까지 이거 받아가셔서 오늘 아침부터 장 열자마자 HMM 종목 분석 보는 이 노력 보상 받아가세요. 노력 보상 받아가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주주분들이라면 앞으로 리스크를 낮춰가는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력 너무나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 들어오셔서 보상 받아 가시라고요. 뭐로?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 가시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음 HMM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프로였습니다.